여러분 생일날 가족한테 카톡으로 3만 원 상품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들 낳아서 30년 키웠는데 생일 선물이 카카오톡 알림 하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얼굴 한 번 안 보고 밥 한 끼 같이 안 먹고 그냥 휴대폰으로 딸깍 끝이에요. 선물 도착했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생일 축하의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말합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며느리의 지인도 아니고 회사 거래처도 아니고 그냥 아는 어른도 아니에요. 아들 낳아서 키운 시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격차에 대해 그리고 정말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저는 무의식 중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아들한테 연락이 왔나, 며느리한테 문자라도 왔나 하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이니까 아직 연락 못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차릴 것도 없지만 그래도 생신날이니까 마음만은 조금 설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날이면 아들이 새벽부터 전화했거든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하면서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런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오전 내내 기다렸어요. 점심때쯤 되면 오겠지, 저녁때쯤 되면 연락 오겠지. 그런데 오후 2시쯤 됐을까요? 휴대폰에서 띵 소리가 났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싶어서 얼른 확인했는데 발신자가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클릭해보니 3만 원짜리 커피 상품권이더라고요. 발신자를 확인해보니 며느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들었어요. 기쁜 건지 서운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허탈한 건지. 그냥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네모난 화면에 딱딱한 글씨체로 적힌 3만 원 상품권이라는 글자를 말이죠. 포장도 없고 리본도 없고 카드도 없고 편지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얼굴도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선물이었어요. 이게 내 생신 선물인가? 60평생 처음 받아보는 종류의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이 편리해진 건 압니다. 클릭 몇 번이면 선물을 보낼 수 있고 받는 사람도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건 동료한테 주는 선물도 아니고 지인한테 주는 선물도 아니잖아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의 아내가 시어머니 생신에 보내는 선물인데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저녁 때쯤 되어서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선물은 받았지? 응, 받았어. 커피 좋아하시니까 상품권으로 보냈어. 편하게 쓰라고. 그래, 고맙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말도 없고 집에 들르겠다는 말도 없고 생신상을 차려줄 생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에 시간 되면 밥 먹자. 그럼 끊을게. 바쁘다는 말 한 줄로 정리되는 제 생신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 생일이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쓴 카드를 주면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부끄러워하던 그 아이. 초등학교 때는 용돈을 모아서 작은 꽃다발을 사왔었죠. 1,000원짜리 장미 3송이였지만 그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는 편의점에서 산 케이크 하나 들고 와서 엄마 생일 축하해 하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고 결혼을 했고 자기 가정이 생겼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아이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카톡 선물 하나로 엄마 생일을 해결하는 게 요즘 세상이라면 저는 그냥 너무 옛날 사람이 된 걸까요? 며칠 후에 며느리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생신 선물 고맙다고 커피 잘 마시겠다고 인사하려고요. 만나서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선물 마음에 드셨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카톡 선물로 보내거든요. 훨씬 편하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솔직하게 서운했다고 말할까? 아니면 그냥 고맙다고만 할까? 그래, 편하긴 하더라. 결국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요. 백화점 가서 선물 고르고 포장하고 들고 가고 이러는 거 너무 번거롭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냥 휴대폰으로 클릭 몇 번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요? 그렇구나. 게다가 요즘은 받는 사람도 현금이나 상품권을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거 사쓰라고. 괜히 안 쓸 물건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뭔가가 걸렸습니다. 그래, 그게 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뭘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며느리는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일도 잘하고 살림도 알아서 잘 챙기고 아들한테도 잘해줘요.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가족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의무 중 하나구나. 생신 선물도 그래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생일 챙기기라는 항목을 효율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가장 빠르고 간편하고 실수 없는 방법으로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처리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라는 의무사항으로 체크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익숙해지셔야 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처럼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 먹고 떡 먹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들 바쁘게 사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 다들 바쁘지. 맞아요. 저희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고 주말에도 할 일 많고. 어머니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말을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살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걸까? 밥 한 끼 먹는데 1시간이면 되는데 그 1시간도 낼 수 없을 만큼 바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안 중요한 걸까요? 시어머니 생신이라는 게? 며느리 눈에는 제가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죠. 카톡 선물 하나 받고 뭘 그렇게 서운해하냐고 요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유난 떠는 시어머니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선물 잘 쓸게.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 걸까? 요즘 세상에서는 이게 정상이고 저만 적응을 못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니 요즘은 모든 게 다 간편해졌어요. 명절 선물도 카톡으로 보내고 생일 선물도 카톡으로 보내고 심지어 부의금도 카톡으로 보냅니다. 편리한 세상이죠. 클릭 몇 번이면 선물이 전달되고 상대방은 원하는 걸 골라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 사이의 온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이면 큰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삼촌, 이모, 고모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덕담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었죠. 불편했을까요? 네, 불편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치울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목소리를 듣고 손을 잡고 같이 웃고 우는 진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명절에도 다들 각자 집에서 지냅니다. 요즘은 안 모여요라는 말이 당연해졌죠.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하면 되고 선물하고 싶으면 카톡으로 보내면 되고 안부 묻고 싶으면 메시지 보내면 됩니다. 효율적이죠. 시간도 안 들고 돈도 덜 들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효율만 따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제 생신날 받은 그 카톡 선물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며느리한테 카톡으로 처리되는 관계구나. 지인들한테 보내는 선물, 회사 동료한테 보내는 선물,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보내는 선물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 똑같이 휴대폰으로 딸깍딸깍 처리되는 항목들이죠. 3월 5일 김대리 생일 마이너스 카톡 선물 발송 완료. 5월 8일 어버이날 마이너스 카톡 선물 발송 완료. 9월 12일 시어머니 생신 마이너스 카톡 선물 발송 완료.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하듯이 정리되는 관계.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며느리와 맺고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서운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어머니만 이러세요.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게 뻔합니다. 그러면 저는 시대에 뒤처진 사람, 고집 센 시어머니, 며느리 괴롭히는 시댁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고마워.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딸도 카톡으로만 연락해. 통화는 거의 안 하더라.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안 와. 바쁘대. 손주들 얼굴 보려면 영상통화해야 해. 직접 보는 건 1년에 한두 번? 다들 쓸쓸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서운함을 말하면 우리가 꼰대가 되고 이해심 없는 부모가 된다는 걸요. 그래서 다들 참고 삽니다. 카톡으로 오는 안부에 응, 잘 있어 답하고 카톡으로 오는 선물에 고마워 답하면서요. 얼굴 보고 싶다는 말도 같이 밥 먹고 싶다는 말도 목소리 듣고 싶다는 말도 꾹 삼키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요즘 시대를 사는 부모들의 현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며느리는 회사 사람들 생일에는 직접 케이크를 사간대요. 친한 동료 생일이면 다 같이 모여서 저녁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생일에는 선물을 직접 골라서 예쁘게 포장해서 주고요. 부모님 생신에도 집에 찾아가서 외식도 하고 케이크도 사간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카톡 선물이에요. 왜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며느리에게 저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지 친밀감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회사 동료나 친구들은 실제로 감정적인 교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남편의 엄마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관계, 소홀히 하면 문제가 되는 관계.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되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는 거죠. 카톡 선물이 딱 그 선이에요. 아, 생일 챙겼어요. 선물도 보냈어요. 제 할 일은 다 했어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라인이죠. 저는 지인도 아니고 거래처도 아니고 남의 어른도 아닙니다. 아들을 10개월 뱃속에 품었던 사람이고 밤새 울음 달래며 키웠던 사람이고 그 아이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아내에게 저는 그저 처리해야 할 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니? 카톡 선물 하나면 되는 사람이니?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물어봤자 돌아올 대답이 뻔하거든요. 엄마 왜 그러세요? 선물 보냈잖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며느리한테 이야기가 갈 거예요. 우리 엄마가 카톡 선물 가지고 서운해하네. 다음부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 며느리는 생각하겠죠. 시어머니가 까다로우시네. 카톡 선물도 싫다고 하시네. 결국 저는 어려운 시어머니, 까다로운 시댁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서운해도 참고 허전해도 참고 외로워도 참는 거죠. 이게 요즘 시대를 사는 시어머니들의 처세술입니다. 말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속으로 사귀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챙기기라도 한 게 어디야. 안 챙기는 며느리들도 많다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말 괜찮지 않아요. 생신날 카톡 알림 하나 받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던 그 시간이 괜찮지 않았어요. 내가 이 집안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들 낳아 키운 죄로 이제는 카톡 선물로 생일을 받는다니. 이게 21세기를 사는 어머니들의 현실입니다. 생신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건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선물을 받았으니 고맙다고 해야겠죠. 그게 예의니까요. 하지만 진심으로 고마웠을까요? 아니요, 솔직히 아니었어요. 고맙기보다는 서운했고 허전했고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며느리야, 카톡 선물 말고 얼굴 좀 보여줄 수 없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우시네. 선물도 마음에 안 드신데. 그리고 아들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여보, 어머니가 선물 가지고 뭐라고 하시네. 나 진짜 바빴는데. 결국 가족 내에 불편한 기류가 생기는 거죠. 그게 싫어서 참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참기만 하면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는 카톡 선물로 충분히 만족하시는구나 생각할 테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똑같이 카톡으로 선물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쓸쓸한 생일을 보내게 되겠죠.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관계일까요?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효율성과 편리함으로만 연결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감상적인 걸까요? 시대에 뒤처진 옛날 사람이라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는 카톡 선물보다 얼굴 한번 보는 게 더 좋아요. 3만 원짜리 상품권보다 함께 먹는 밥 한 끼가 더 소중해요. 선물 도착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보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더 듣고 싶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과한 요구인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엄마가 아들한테 바라면 안 되는 건가요? 생신이 지나고 한 달쯤 됐을 때 우연히 아들 네 집에 들를 일이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놓여 있더라고요. 이거 뭐니? 아, 그거요? 와이프 친구 생일 선물이에요. 내일 만나서 줄 거래요. 직접 백화점 가서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포장도 예쁘게 해달라고 했다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구 생일에는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시어머니 생일에는 카톡으로 끝내는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래 예쁘네 하고 넘어갔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제 위치를 확인해서였어요. 나는 이 집안에서 친구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정상인가요? 가족 간에도 효율성과 편리함만 따져야 하는 세상이 온 건가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며느리한테서 카톡이 오면 응, 그래라고 답하고 아들한테서 전화 오면 괜찮아, 바쁘면 나중에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제 서운함을, 제 외로움을, 제 허전함을 숨기면서요. 이게 요즘 시대를 사는 어머니들의 방식이니까요. 고맙다고 말해야 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테니까요. 다음 생신에도 아마 카톡으로 선물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고마워라고 답할 거예요. 이렇게 점점 더 멀어지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2026년을 사는 시어머니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무심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하면서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